마가렛 존슨 여사는 아들 에단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형적인 미국인 여성으로 아들이 만나는 여성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트집을 잡곤 했다. 이번 여자친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얘가 이번에 네가 만나는 그 아이니? 이번엔 또 무슨 문제가 있으려나. 마가렛 여사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엄마, 이번엔 진짜 괜찮은 애예요. 이름은 캐시예요. 에단이 말했다. 어디 보자. 직업은? 집안은 너랑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구나. 마가렛 여사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눈치였다. 에단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이런 간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만났던 여자친구들 모두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사라, 제시카, 엠마 모두 좋은 여자들이었지만 엄마는 그들의 사소한 단점들을 들춰내며 에단을 압박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캐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네가 만나는 여자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왜 다들 너랑 헤어졌겠니? 네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엄마, 됐어. 어차피 또 얼마 못 가 헤어질 텐데 내가 굳이 애써서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겠지. 마가렛 여사는 냉정하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에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쯤이면 엄마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에다는 길거리에서 열린 음식 축제에서 한국인 셰프 메리 응우엔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푸드트럭에서 매콤달콤한 한국 음식을 팔고 있었다. 에다는 메리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맛있는 음식에 푹 빠져버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라고 해요. 한국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어요. 메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메리. 저는 에단이에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에단이 수줍게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메리가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에단은 메리의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메리는 에단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끌렸다. 에단은 메리와 함께 있으면 엄마의 잔소리도, 세상의 그 어떤 걱정도 잊을 수 있었다. 메리,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에단이 진심을 담아 말했. 에단, 당신도 그래요? 당신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에요. 메리가 수줍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에단은 메리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단은 알고 있었다. 엄마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미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에단은 메리를 엄마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저드릴 말씀이 있어요. 에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니? 에단? 마가렛 여사가 무표정하게 물었. 저 메리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메리를 엄마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마가렛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한국인이라고 했지? 직업은? 푸드트럭에서 한국 음식을 팔아요. 푸드트럭? 그래, 일단 한번 만나나 보자꾸나. 마가렛 여사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다. 며칠 후 메리가 에단의 집을 방문했다. 마가렛 여사는 메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가 메리구나. 에단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메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래, 그런데 너 살이 좀 찐 것 같구나. 에단은 마른 여자를 좋아하는데. 네? 아, 메리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라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 것 같구나. 에단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여자를 좋아한단다. 메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마가렛 여사의 지적에 메리는 큰 상처를 받았다. 에단은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를 말렸지만 마가렛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나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이요? 엄마는 지금 메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상처? 나는 그저 네가 또 잘못된 여자를 만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다. 엄마, 됐다. 어차피 너희도 곧 헤어질 텐데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겠지. 마가렛 여사는 냉정하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메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을 뛰쳐나갔다. 에단은 메리를 따라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메리,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에단,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당신 어머니는 너무 심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신 어머니는 절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메리, 안녕히 계세요.
에단,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고 에단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 에단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메리를 잃은 것은 그에게 큰 상처였다. 하지만 그는 곧 문제의 근원이 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았.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자신의 연애를 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에단은 결심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에단이 단호하게 말했. 뭘 그만하라는 거니? 마가렛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제 인생에서 그만 간섭하시라고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엄마는 저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어요. 에단,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에단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마가렛 여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에단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메리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물론 쉽지는 않았. 마가렛 여사는 여전히 메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끊임없이 둘 사이를 방해했다. 하지만 에단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메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 에단, 당신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메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메리.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우리 사랑은 그 어떤 방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에단이 든든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혼에 성공했다. 마가렛 여사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에단과 메리는 그들만의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에도 마가렛 여사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사사건건 메리의 흠을 잡으며 트집을 잡았고 에단에게 이혼을 강요하기도 했다. 예, 너 아직도 그 푸드트럭 여자랑 같이 사는 거니? 마가렛 여사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 엄마, 메리는 제 아내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내?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여자야. 너는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엄마, 그리고 너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구나. 그 여자 음식이 너무 기름진 거 아니니?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메리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내 엄마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니? 엄마, 에다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에 지쳐갔다. 메리 역시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은 언제쯤 저를 받아주실까요?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미안해요, 메리.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메리? 에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다는 친구 존과 술을 마시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 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와 메리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 에단, 네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아. 언제까지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볼 수는 없잖아. 하지만 엄마를 어떻게 이겨? 이기려고 하지 마.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 내 행복. 그래, 너는 메리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메리는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여자야. 너희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려. 네, 엄마도 언젠가는 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은 네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야. 존의 조언은 에단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에단은 결심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메리를 위해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였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에단이 어느 날 저녁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니, 에단? 마가렛 여사가 무표정하게 물었다. 저 메리랑 결혼했어요. 마가렛 여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결혼?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요. 저는 이제 성인이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메리를 사랑하고 메리와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하시더라도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에다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마가렛 여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에단과 메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마가렛 여사는 여전히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에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메리와 함께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결혼 후 에단과 메리는 자신들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마가렛 여사의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메리의 흠을 잡으며 트집을 잡았고 에단에게 이혼을 강요하기도 했다. 얘, 너 아직도 그 푸드트럭 여자랑 같이 사는 거니? 마가렛 여사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 엄마, 메리는 제 아내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내?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여자야. 너는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엄마, 그리고 너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구나. 그 여자 음식이 너무 기름진 거 아니니?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메리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내 엄마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니? 엄마, 에다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에 지쳐갔다. 메리 역시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은 언제쯤 저를 받아주실까요?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미안해요, 메리.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메리? 에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에단에게 중대한 결심을 털어놓았다. 여보, 나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메리? 나 다이어트 할 거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너무 뚱뚱해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메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나도 변하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메리는 그날부터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거의 굶다시피 하며 운동에만 매달렸다. 에다는 그런 메리를 걱정했지만 메리의 결심은 확고했다. 메리, 그러다 몸 상해요. 제발 적당히 해요. 괜찮아요, 여보. 나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너무 내 몸 관리를 안 했어요. 메리? 에다는 메리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메리는 점점 더 마르고 야위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이어트를 할수록 메리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여보, 나 요즘 너무 어지럽고 힘이 없어요. 메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니까.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하지만 엄마는 잊어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메리는 에단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했고 자신이 뚱뚱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에단은 퇴근 후 집에서 우연히 티파니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티파니는 에단이 자주 가는 술집의 종업원으로 늘씬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어머 에단,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티파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티파니. 에단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요즘 가게에 자주 안 오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냥 좀 바빠서요. 에단답지 않네요. 무슨 고민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털어놔봐요. 제가 잘 들어줄게요. 티파니는 에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에단은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끌렸다. 티파니는 메리와는 달리 밝고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매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사실 요즘 아내와 좀 문제가 있어서요. 에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아내가 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어떤데요? 늘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저한테도 쌀쌀맞게 굴고. 어머, 안 됐네요.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티파니는 에단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다. 에단은 티파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티파니, 당신과 이야기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고마워요. 뭐려,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언제든 힘들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에단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티파니와 하룻밤을 보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에단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에단은 서둘러 티파니의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그날 이후 에단과 티파니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에단은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티파니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다. 티파니는 메리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지닌 여성이었고 에단은 그런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티파니,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에단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에단, 당신을 사랑해요. 티파니가 애절한 눈빛으로 말했. 나도 당신이 좋아.
하지만 메리는 잊어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여자는 잊어버리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나랑 있을 때 더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티파니의 유혹은 강렬했고 에단은 점점 더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메리에게 점점 더 소홀해졌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메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에단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은 거 알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당신, 변했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에단은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변했는데요? 메리는 에단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차마 그 이유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에단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단은 티파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에단, 나 당신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티파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에단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에단, 당신은 나랑 결혼할 거죠? 티파니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에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메리를 사랑했지만 티파니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에단, 대답해봐요. 당신 나 사랑하잖아요. 안 그래요? 에단? 에단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메리와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티파니와의 짜릿하지만 위험한 만남.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티파니나,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 아직도 그 여자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티파니는 에단의 애매한 태도에 실망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단을 자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좋아요, 에단.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나랑 내 아이를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티파니는 차갑게 말하며 돌아섰다. 에단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마가렛 여사는 며느리 메리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메리가 점점 더 야위어가고 생기를 잃어가는 것을 걱정했다. 예, 메리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마가렛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 일도 없어요. 메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네 얼굴이 괜찮아요. 그냥 다이어트 때문에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다이어트. 그놈의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네가 그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메리는 시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고 자신이 뚱뚱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 방에 들어가서 좀 쉴게요. 메리는 애써 밝은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에단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의 인정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메리는 홀로 눈물을 흘리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에단은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메리에 대한 죄책감과 티파니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에단,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굴 거냐고요. 티파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티파니, 나도 괴로워. 제발 나에게 시간을 좀 줘. 시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당신, 아직도 그 여자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메리는 내 아내야.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요?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는요? 에단, 제발 정신 차려요. 당신은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에요. 티파니의 말은 에단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는지 깨달았다. 티파니,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티파니는 에단을 매몰차게 쏘아붙이고는 돌아서 가버렸다. 에단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휩싸였다. 한편 메리는 에단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우연히 에단과 티파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여보,
메리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에단과 티파니는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고 그들의 모습은 메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메리,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하지 마세요. 다 알았으니까.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에단은 메리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티파니가 그를 붙잡았다. 에단, 가지 마세요. 저 여자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티파니, 메리는 내 아내야. 이제 아니에요. 당신은 나랑 내 아이를 선택했어요. 에단은 티파니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 집으로 돌아온 메리는 에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메리, 그게 무슨 말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메리, 그게 아니야. 나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나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게요. 메리, 제발. 우리 이쯤에서 끝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메리는 단호했다. 에단은 그런 메리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이다. 결국 에단과 메리는 이혼했다. 메리는 정든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 에단은 티파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다. 에단,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티파니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에단은 티파니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메리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에단과 티파니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티파니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였고 에단은 그런 그녀에게 점점 더 지쳐갔다. 티파니, 우리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거야? 뭐가 문제예요? 당신은 나랑 내 아이를 선택했잖아요.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 당신은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거예요. 에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당신에게는 이제 나와 내 아이가 있어요. 과거는 잊으라고요. 티파니는 에단을 다그쳤지만 에단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서 멀어진 후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에단은 우연히 길에서 존을 만났다. 에단,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존, 나 이혼했어. 메리랑.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단은 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존은 에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에단,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과거는 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봐. 하지만 나는 메리를 잊을 수 없어. 메리를 잊으라는 게 아니야.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지. 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존의 조언은 에단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에단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